76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아무도 늙지 않는 세상. 저자 나정찬. 출판일 2023년 12월 2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젊은 몸으로 되돌리는 리버스 에이징. 책 소개. 배우 김혜자가 수면장애를 해결한 비결은 산악인 어몽길이 짝짝이 다리를 딛고 고봉을 등반하는 힘의 원천은 황우석 사건 후 약 20년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해온 나정찬 박사는 노화역전의 비밀을 밝혀냈다. 아무도 늙지 않는 세상은 저자의 20년 연구 성과와 15년 실용화 기록이 담겨 있다. 저자가 자신의 몸에 임상 실험한 이야기, 관절염,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알츠하이머병, 심혈관 질환, 폐질환 등 난치병을 완치한 사례들, 상위 1% 재력가들의 리버스 에이징 체험담까지 과학을 넘어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이 책은 슈퍼 에이징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건강 필독서다. 저자 소개. 저자 나정찬. 수의사, 수의학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생명공학 연구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그치지 않을 무렵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성체줄기세포라고 결론지었다. 2000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세계 1등 성체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했다. 2008년 자신의 몸에 직접 줄기세포를 투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했다. 2009년 청력을 잃었던 클로이는 난청이 완치되고 경주마 백광은 인대 파열이 치료되어 우승을 되찾았으며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던 존 컬리스는 다시 붓을 잡고 화가로 재기했다.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의 분리배양 기술을 표준화하고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뱅킹 시스템을 확립했다. 지금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 이상이 줄기세포를 보관했고 성공적으로 줄기세포 기술을 체험한 사람이 1만 명이 넘으며 체험 횟수는 15만 회가 넘는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전 세계 부호와 정치인들은 왜 한국의 노화역전 기술을 찾는가?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곰팡이에서 추출한 것이고 항염증제인 아스피린은 원료가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이다. 나정찬 박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비밀 역시 자연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 실마리는 인체에 있는 성체줄기세포였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황우석 박사가 연구한 배아줄기세포와는 다르다.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 배아에서 뽑아낸 것이라 윤리적 논란이 따르지만 성체줄기세포는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나 조직에 있으며 서로 다른 세포나 장기로 성장하는 만능세포다. 특히 복부 피하에 있는 지방 조직에 많아서 추출하기도 용이하다. 지긋지긋한 뱃살 안에 내 몸을 살리는 자연치유물질이 있었던 셈이다. 전 세계 성체줄기세포 연구 1인자인 나정찬 박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류머티즘 관절염과 자가면역성 난청을 완치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실용화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재생의료 기술로 쓰이고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은 국내 임상 3상을 통과하고 신약품 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그가 연구하는 줄기세포 기술의 핵심은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대증치료가 아니라 손상된 장기를 재생하는 근본 치료이고 인간을 늙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젊어지게 만듦으로써 노화역전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로써 저자는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 질환, 난임, 질병을 극복하고 젊은 몸으로 되돌리는 성체줄기세포의 비밀. 아무도 늙지 않는 세상은 저자가 20년간 연구한 성체줄기세포의 치료 원리와 작용 기전 그리고 15년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내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건강하게 배양한 후 다시 내 몸에 주입하면 손상된 세포와 장기를 치료하는 원리다. 건강한 줄기세포가 전신을 순환하다 폐로 가면 폐질환이 낫고 피부로 가면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적용된 고도의 기술력이 어떻게 질병을 낫게 하고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한다. 가령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었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5년의 투병 생활을 청산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불안 증후군, 다발성근염, 천식, 폐경 등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겪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녀는 줄기세포 치료 이후 시력을 회복하고 생리가 다시 시작되고 천식과 통증이 사라졌다. 줄기세포는 사이토카인 세도카인이라는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비정상적인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부작용 없이 항염증 작용을 해서 자가면역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그녀는 다시 새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사례는 질병별로 매우 다양하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50m도 못 걷던 사람이 3시간 둘레길 코스를 완주하게 되고, 노화로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기억력이 떨어져 경영권을 넘긴 70대 CEO가 건강을 되찾아 현역에 복귀하고, 갑상쇠망진증으로 난임을 겪던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녹내장으로 저하된 시력을 회복하고 무릎 관절염까지 완치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든다. 책에는 배우 김혜자, 박상원, 산악인 어문길, 여의도순 복음교회를 설립한 조윤기 목사, KBS 박용호 전 아나운서, 배우 송기윤 씨의 사례가 실려 있어 신뢰를 더한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줄기세포를 일하게 하라. 닳아버린 연골을 수개월 만에 재생하는 재생의료 기술의 모든 것. 손상된 세포, 조직, 장기를 주사로 치료하는 재생의료의 시대가 열렸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닳아버린 연골도, 흡연으로 완전히 망가진 폐도 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 일본은 2013년, 미국은 2016년, 대만은 2018년부터 재생의료법을 정비해 현재 재생의료 시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해외 원정을 다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자는 줄기세포를 유지 관리하면서 잘못된 생활을 고치면 누구나 노화역전에 성공할 수 있다. 고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의학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소망한다. 나이가 들어도 현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현대의학의 새로운 대안이 될 치료법을 알고 싶은 사람,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일독을 권한다. 사는 동안 늙지도 병들지도 않으면서 오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에필로그.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후 경마장에 복귀하고 첫 경주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친 그해 10월,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백광은 최하위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3코너에 진입한 이후 백광은 서서히 선두와의 거리를 좁히며 다른 경주마들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30m 앞에 결승선을 두고 백광은 눈부신 막판 스퍼트를 올리며 꿈같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챔피언이 되어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백광의 주인은 우승 상금을 아픈 어린이들에게 기부하여 백광이 멋지고 보람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백광의 이야기는 우리를 전성기로 되돌리는 줄기세포 기술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확신을 줍니다. 경주마는 경주할 수 없게 되면 쓸모없어집니다. 승용마로서 나머지 생을 살 수도 있지만 결국 사료값을 감당할 가치가 없어져 도태됩니다. 어쩌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맥도날드에서 신문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는 노인들이나 서울의 한 공원에서 소일거리하는 노인들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제 아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당일 만든 따끈따끈한 찐빵과 귀리식혜를 영등포 쪽방촌과 서울 탑골공원에 계신 출출한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간식 봉사입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점은 그 어르신들이 바둑, 장기, 음주 등으로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마음 한쪽에는 젊은 날의 열정이 남아있겠지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지만 몸이 노쇠하고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쓸모없어진 경주마처럼 사는 것 아닐까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면 이기적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을 지나며 느낀 여러 가지 아쉬움을 이타적 삶으로 승화시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줄기세포의 가능성을 몸소 보여준 경주마 백광을 통해 인간이 몸속 성체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로 노화역전과 질병역전을 이루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경주마 백광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백광은 4세이던 2007년에 최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과천 경마장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다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인대가 파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 때문에 고개를 움직였고 오른쪽 발목과 비교하여 왼쪽이 심하게 꺾여 있었지요. 경주마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인대 파열로 인해 백광은 안락사까지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선배 수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백광이라는 말이 경주에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해보았으면 한다고요. 흔쾌히 동의하고 백광의 지방 조직을 채취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계대배양 과정을 거쳐 수억 셀세어세포 외줄기세포를 투여했습니다. 당시 많은 경마팬과 전문가는 경주마에게 줄기세포 의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회복된다고 해도 경주마로 재기할 가능성이 낮아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을 만큼 능력이 아깝고 많은 사랑을 받던 경주마였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후 재활 훈련을 진행한 백광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슈퍼 에이즈 시대를 살게 될 21세기 인류에게 노화역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원에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며 소주잔을 주고받는 노인들에게 다시 노화역전의 기회를 주어 멋지고 보람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환갑을 지나 칠순이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칠순을 지나 여든이 되었다고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챔피언 경주마 백광처럼 인생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노화역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봅시다. 80세부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기가 살아야 젊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의 상징적인 분입니다. 2009년에 만난 목사님은 파킨슨병 증세가 매우 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입가에 고인 침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강단에서 15분쯤 설교하고 나면 지쳐서 어지럽고 심장이 뛰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를 115바퀴나 돌았을 정도로 세계 이곳저곳에서 선교한 결과 전신이 허약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1년 동안 신변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도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척추암에 걸린 지인이 백약이 무효인데 줄기세포를 맞고 깨끗이 나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한 해 동안 줄기세포를 맞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75세인데 50대가 된 듯이 젊어진 기분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설교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잠을 잘 자요. 과거에는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를 투여받고 앉기만 하면 잠이 쏟아져 탈이라고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도 잠이 오고 드러누워도 잠이 오고 또 잠을 잘 자니까 피곤이 그때그때 풀렸습니다. 줄기세포를 맞으면 새로운 청춘이 찾아와요. 저는 원래 80세까지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솔직히 지금만 같으면 100세까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2009년에 신변을 정리하던 목사님은 2022년에 돌아가시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끝까지 설교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지만 줄기세포를 맞고 좋아하는 사역을 계속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또 다른 파킨슨병 환자인 윤태영 씨는 줄기세포 체험을 통한 몸의 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깜한 방에 커튼을 젖히고 빛이 들이는 느낌입니다. 윤태영 씨는 자각 증세를 느낀 지 7년,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루에 약을 5알씩 먹다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는 한 알로 줄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르는 일입니다. 스스로 판단한 일이었고 그래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복용했어야 하는 약들이 쌓이는 것만 봐도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2020년에 이역세를 맞고 처음 느낀 변화는 후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후각을 잃었는데 그 좋아하는 커피 향을 다시 맡았습니다. 습관처럼 아침에 커피를 끓이다가 우연히 맡은 커피 향이 황홀할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년 반 동안 줄기세포를 못 맞았습니다. 계속 맞았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아쉽다 못해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2022년 11월부터 다시 맞게 되었지요. 두 번째 체험할 때는 별로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다가 세 번째 체험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파킨슨병 증세를 묘사하자면 꼭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움직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몸의 뻣뻣함과 긴장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그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약을 먹고 3시간 뒤에 두 번째 약을 먹는 루틴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약을 복용하는 간격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자연스레 복용량도 줄었겠지요. 조용기 목사님과 윤태영 씨에게 줄기세포는 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의 기는 서양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다릅니다. 숨이자 기운이자 생기를 말하지요. 흔히 기가 빠진다 고 표현하는데 이는 노쇠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기가 충만하다 는 표현은 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젊어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무기력해지거나 몸에 염증이 생기고 육체가 노화하면 급격한 노쇠의 길로 빠집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윤태영 씨는 줄기세포를 통해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자 잠이 잘 오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서 마치 젊어진 듯이 느낀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치료해드렸더라면 2023년 8월 저의 큰딸이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2년 만에 논문을 쓰고 행정법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 대견하기만 합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만났을 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감옥에 안 가고 졸업식에 오시니 참 감사해요. 제 마음이 미어졌고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실용화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견제와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2번의 감옥살이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이런 세상살이 과정에서 아내와 딸들은 상처도 많이 받고 아내는 갑상선암을 앓았습니다. 큰딸도 몸과 마음이 약해졌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줄기세포 치료뿐이었습니다. 큰딸은 줄기세포 예찬론자인데 줄기세포를 맞고 감기도 안 걸리고 힘든 공부도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암수술 후에 여러 번 줄기세포를 정맥내로 투여받아 잘 지내고 있으며 줄기세포 생명재단 이사장으로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줄기세포 연구자가 되어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줄기세포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하루는 딸들에게 돌아가신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 청주 근동에서는 알아주던 나씨 양반집에 시집와서 기와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이었던 큰아버지가 총살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는데 소홀했고 어머니는 졸지의 살림을 책임지고 행상에 나섰습니다. 신장로 공사, 논밭 농사, 학교 건축 공사판에서 등짐까지 지고 일해서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게다가 5남매 중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손녀 2을 키워주셨습니다. 술을 자주 드셔서 간경화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젊은 시절에 육체노동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통증이 심하니까 술을 드신 것이었습니다. 간염 보균자인데 술을 마시니까 간경화증으로 악화되었겠지요. 제가 2005년부터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2008년부터 임상 적용을 시작하던 초창기이었기에 줄기세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지금이라면 1회 2에서 3억 셀씩 정맥내 투여를 5에서 10회 실시하면 간세포 재생과 항염작용으로 증상이 개선되어 잘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두 손녀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셨겠지요.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삭신이 쑤시는 통증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힘쓰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줄기세포 치료법의 글로벌 표준화를 만들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진즉 알고 해드리지 못한 불효자가 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